흔히 그림자 노동이라고 불리워진 가사노동은 지난 10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하루 평균 214분으로 조사됐습니다. 2014년 기준 1인당 1,077만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급으로 남녀 기준을 달리했으며 청소, 아이 양육, 조리 등 단순 노동만 포함돼 가정 경영이나 준비 등 감정 노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사 서비스를 포함한 여성 특수적인, 그러니까 가사 서비스를 포함한 여성 노동의 비율이 많은 부분에 대한 고용보장이라든가 노동자성 인정이라든가 사회보장 체계를 좀 마련하는 것들,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을 좀 높일 수 있는 제도 장치들이. 제작진은 경기도 안양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는 또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올해 62살 이영임 씨. 내 자녀를 키우며 이바지 음식 만드는 가게에서 일을 했던 이영임 씨는 8년째 남의 집 청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깨끗이 설거지 해놓고 가셨는지 네. 뭐 설거지거리가 아무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네, 대충 다 하고 가는 편이에요, 저는요. 막내인 아들 빼고는 세 딸 모두를 결혼시켰습니다. 퇴직한 남편이 다른 일을 시작하자 몸 건강하니 더 일해보겠다고 아침 한 집, 오후 다른 집, 주말 빼고는 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면은 이제 세탁기 빨래 넣는 거를 이제 먼저 시작해갖고 세탁기 빨래 넣어놓고 이제 설거지 시작하고, 설거지 끝나면은 그냥 청소하고, 이제 세탁기 빨래 다 되면 널고, 또 늘어져 있으면은 걷어서 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3시간, 4시간 가는 거지. 연세도 있지만 주부인데다 또 다른 집에 가서 같은 일을 2배로 하니 여기저기 몸이 성치 않습니다. 손을 자꾸 주무시고 그러는데 예. 예. 이 버릇이. 예. 근데 이제 이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팔목이 시끄러울 때도 있고, 예. 또 많이 또 그냥 운동 삼아 걷는데 싶어갖고 걷고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다리도 아닌 게 아니라 아프고 그냥 그래요. 그래도 그냥 아파서 들어눕는 거 아닌데 어떻게 일을 해야죠. 매번은 아니지만 남의 집을 드나들다 보니 오해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건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렇게 한참 이렇게 다니다가 물건이 없어졌다든가 막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요. 근데 그걸 그냥 그 집에서 내가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저 이 집에서 일 못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지나다 보니까는 아닌 걸 알고 그냥 나중에 이제 그만둘 때는 그냥 고맙다고 되려 그냥 고맙다 그러고 그냥 많은 돈은 아니래도 그냥 이렇게 다음은 그냥 조금이라도 더 그냥 입금시켜주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오해가 좀 풀려서. 예. 주부 전문가로서 야무지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하며 몸 힘든 것은 묵묵히 견뎌냈지만 그때 받은 오해가 참으로 야속했습니다. 몸 힘든 것도 몸 있기. 힘든 거는 참을 수 있지요. 근데 이제 사람한테서 이렇게 상처받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그건 이제 하루 정도 한동안 그냥 시간이 지나야지 그게 치유가 되지. 금방은 힘들어요. 꽃다운 청춘부터 열심히 살아왔고 자녀를 행복하게 길렀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제법 여유가 생겨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이태리 간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호주 간 것도 있거든요.
오, 호주도 갔다 오시고. 네, 호주는 이제 우리 딸들이 한가 기념으로 보내줬어요. 아, 예. 요거는 Y에서 저기 교육 가서 받은 저기 찍은 사진인데요. 임원 교육 때 가서 찍은 거예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만났던 분들과 매년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습니다. 이탈리아, 뉴질랜드 여행 사진을 보여줄 때에는 행복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시면 뭐가 좋으세요? 갔다 오면 힐링이 되잖아요. 하지만 몸 아프면 일 못하고 일 안 하면 돈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직업입니다. 움직이는 장난감 만들기 1인 크리에이터인 이상열 씨가 작업 재료를 사기 위해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재활용품 등으로 작업을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 완성품을 만들다 보니 준비해야 할 재료를 새 것으로 구입하곤 합니다. 주로 뭘 만들지 생각을 하고요.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대략적인 스케치를 하고 그거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러 나오는 셈이죠. 이상열 씨는 토목설계 관련 회사를 다녔습니다. 뭔가 만드는 일이 좋아 퇴근 후 재미삼아 지난해 초부터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한 동영상이 사람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손이 안 꼬이도록 드릴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틀려야 됩니다. 진짜 날 수 있을지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GO! 사람들이 영상의 댓글에 이런 것 좀 만들어 달라, 저런 것 좀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본 겁니다. 솔직히 사시는 게 훨씬 더 성능도 좋고 실용적이죠. 만드는 비용도 꽤 들거든요. 상열 씨의 작업실은 완벽한 공방 그 자체입니다. 가지런히 정렬된 작업 도구와 완성 과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모품들. 1인 채널 작업자답게 카메라도 다양합니다. 앞에 손 앞에 있는 작업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고요. 위에 있는 카메라는 위에서 전체적으로 아래를 보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런 거는 쓸데없이 잘 만드시네요. 이런 것도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해보긴 했지만 다른 1인 채널 크리에이터들과 달리 재료 구입이 어렵고 작업 과정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는군요. 동영상 편집에도 제법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며칠 전에 만들었던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게 앞쪽에 사물 있으면은 스위치가 충돌 센서가 눌려져가지고 그 물체를 피해가지고 다시 다른 곳을 청소하는 그런 로봇 청소기입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시중에 판매 중인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처럼 작동 원리를 실제처럼 구현했다니 놀랍습니다. 근데 어쩐지 동작이 깔끔하진 않은데요. 완전 인공지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완벽하게 피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9개월 채은이가 태어나기 전 상열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1년간 해외 직구 대행 사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퇴근하고 와가지고 국내 팔 것들 택배 작업하고 포장 작업하고요. 그다음에 해외로 나갈 제품들도 포장을 해가지고 회사 출근할 때 양손에 바리바리 들고 출근해가지고 우체국 점심시간에 우체국 가가지고 보내고요.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거울이 랜들랜들. 점점 채은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딸의 장난감 동영상 제작이 많아졌습니다. 빠듯하기는 하지만 당분간 크리에이터 일에만 전념하며 채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여기도 답답하겠어요. 네. 집에만 있으니까. 네, 나가고 싶은데 워낙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요.
설계회사에 다닐 때 일을 하면서도 뭔가 갈증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주로 반복적이고 컴퓨터 화면만 응시해야 하는 삶에서 돌파구를 찾고 싶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퇴근하고의 나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만들고 멈췄다가 다음날 만들고 했는데, 결혼하고 난 뒤로는 만들기가 솔직히 힘들었죠. 만들면 이제 와이프도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와이프도 그런 거 싫어하니까요. 저는 그래서 만들기를 결혼하고는 포기하고 있다가 나도 뭔가를 살 길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만들기를 좋아하는 거 플러스 유튜브라는 컨텐츠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그걸 합쳐서 한번 진출해 본 거죠. 사온 재료로 채은이의 작은 집을 만들었습니다. 창문 완성했습니다. 제작에서 동영상 편집까지 하루 반이 꼬박 걸렸습니다. 싫어? 안 들어가겠네. 빌딩 숲의 전등이 하나둘씩 꺼지는 퇴근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모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리빙리 오셨나요? 네. 딴짓하는 40대 직장인 록담으로 유명한 백영선 씨. 영선 씨가 이끌고 있는 이 모임은 일에 지치고 치인 직장인들과 퇴근 뒤 일과는 관련이 없는 느슨한 만남으로 유명합니다. 그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사람을 경험하고 사람을 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특별한 경험을 저희가 빌려보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그런. 2016년부터 시작한 낯선 대학 프로젝트. 낯선 사람들이 나에게 오히려 활력이 되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계기로 기획한 일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결핍을 간접적으로 충만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모임에 참여한 오눈주 씨는 낯선 사람들이어도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간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보통 강의나 세미나를 가면은 딱 정제된 메시지만 사실 전달을 해주시는데, 여기서는 그냥 자기 경험담을 되게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랑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뭔가 삶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게 되고, 단순히 그냥 지식만 얻는 게 아니라 좀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입사원 교육을 하다가 광고 기획 일을 하는 이시우 씨 또한 퇴근 뒤 여러 번 참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담을 갖지 않고 왔는데 생각보다 그 말씀하는 리뷰어분들의 내공들을 편안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뭐 내용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을 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영선 씨의 스케줄표. 이토록 바쁜 그가 왜 그렇게 퇴근 후 딴짓을 벌여온 것일까요? 직장 생활 한 다음에 바로 또 뭐 친구를 만나거나 뭐 집에 이렇게 직장, 그리고 집 이런 패턴이 많은데요. 이런 패턴이 익숙해지다 보면 뭔가 나만의 시간이 없어지게 되고, 나만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내 삶에 대한 뭔가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들이 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직장 생활이 재밌고 혹은 재미없더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직장에서 나의 성장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30대가 넘어 40대를 바라보면서 직장 생활에서는 채울 수 없는 허기진 마음속을 달래려고 불현듯 계기가 되어 이 일 저 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회사라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의 미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있고, 내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성장이라는 건 조직 안에서의 성장도 있지만 삶에서의 성장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삶에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뭐 동기나 계기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회사 안에서 좀 충족시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퇴근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경험을 쌓고 사람들을 또 만나 나가고 새로운 자극을 받고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짬내기 쉽지 않지만 유쾌하고도 때로는 진지한 모습의 직장인들.
이들이 얻은 것은 불안감의 해소와 낯선 이들의 뜻하지 않은 환대입니다. 해마다 오르는 집값. 가게에 가면 하루가 다르게 체감하는 반찬값,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 거대 담론들의 암울한 미래가 한국 사회를 안팎으로 짙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겨우 한치 앞만 내다볼 수밖에 없는 미세먼지 자욱한 황량한 겨울. 좋은 소식, 행복한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곁의 이웃들.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극히 구체적이고 간단한 삶의 시간 쓰기를 통해 재미와 기쁨까지 덤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 여러분 또한 좋은 계획 세우고 있으시죠? 항상 만취가 되니까 그때마다 그냥 저도 모르게 잡아산 것 같아요.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또 운전을 했구나. 아, 미쳤구나. 또. 실례했습니다. 운전단속 중입니다.